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인크리드의 김원태 대표입니다. 지금 줌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만큼 최대한 좀 도움 되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이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들처럼 저도 지금 사업을 한 지가 한 10년, 한 15년 가까이 지금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면서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도 많이 했었고 공부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실전에서 해왔던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정리해서 그 중에 거의 대부분 기업에게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어떤 방법들을 오늘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뭐 강의도 하고 하지만 저도 이제 마케팅 현업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도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사업도 이제 오래 하면서 조금 실전 마케팅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대기업에 쓰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고요. 실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중소기업 분들, 스타트업 분들께 실제로 이제 비용 쓴 거 대비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케팅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한 3챕터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강의 서두에는 마케팅과 관련된 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마케팅이 아무래도 조금 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다 인스타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뭐 블로그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아무래도 조금 쉽고 재미있고 친숙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신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마케팅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 몇 가지를 제가 서두에 좀 바로 잡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요. 잘못된 생각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광고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큰 비용을 날리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창업의 과정들을 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잘 몰랐을 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 알았을 때 마케팅이 안 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해했을 때 매출이 잘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오늘의 본론인데요. 오늘 여기 강의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이 한 번에 다 배우는 마케팅이라고 제가 이제 써놓긴 했는데, 결국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혹은 이제 초반에 하시게 되면은, 블로그를 할 것인가, 인스타 할 것인가, 릴스를 할 것인가, 틱톡을 할 것인가, 이것처럼 굉장히 좀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케팅을 할 때 좀 고민이 발생하는 이유가 전반적인 전략을 설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마케팅도 전반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어떤 거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계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은 마케팅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오늘 내용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사실 마케팅을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 구조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다 배우는 거랑 좀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정답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도 이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기보다는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 회사에 잘 맞겠다 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앞쪽에
그 채팅창이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또 바로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또 강의 끝날 때 한 번에 또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잊지 마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그 다른 분들께도 더 많이 도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채팅창도 잘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이제 기본기랑 스킬을 구분해서 보는 편입니다. 이 스킬이라고 하면은 뭐 블로그 쓰는 법, 인스타 하는 법,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널들이나 실무 스킬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기라고 하면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쪽이 기본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스킬을 많이 말씀을 드릴지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킬에 대한 조각조각들을 좀 모아서 한 번에 꿰일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에도 많이 안 나와 있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정보를 얻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기본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본기 내용을 좀 들으시다가 스킬적인 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 유튜브 보시듯이 편하게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한 15년째 해오고 있지만 정말 이게 매일매일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이 보신 자료이실 겁니다. 이 100개 기업이 창업하면은 99개 기업은 실패하고 1개의 기업만 생존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나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망하지 않는 1%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매장을 내시고 창업을 시작하시고 온라인에 제품을 올려보시고 나면은 그때부터가 실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품이 잘 팔리지가 않고 손님이 오지 않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실 때마다 내가 망하는 99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창업하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마케팅이 힘든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창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사업 운영 미숙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처음 하시게 되면은 또 몇 번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 채용부터 뭐 세금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복잡하다 보니까 이 운영 미숙 때문에 초반에 많이 이제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회사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 마케팅 및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케팅 관련된 일들을 좀 오래 해오면서 그 기업 대표님들과 이렇게 일을 좀 하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회사가 그 폐업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님이 사업하고 싶은 의지가 꺾일 때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안 나올 때, 돈이 안 벌릴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줄여서 보게 되면은 매출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벌리면은 사업은 점점 하기 싫어지는 것 같고요. 매출이 잘 나오고 돈이 잘 벌리면은 사업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라는 거는 뭐 매장이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뭐든 간에 이 매출이 잘 나와야만 회사를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매출은 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만약에 기업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거나 정부기관 대상으로 납품을 하시거나 한다고 하면은 영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매장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마케팅을 해야만 고객을 데려와서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창업을 해서 매출을 내고 성장을 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케팅을 잘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들로 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매출을 내고 회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이 마케팅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 내용들 중에 이론이 잠깐 나오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데요. 어렵지 않게 핵심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학에서 이 TPM 산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의 산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산이 넘기가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산이라고 표현된 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넘기 힘든 건데요. 이 기술이 사실은 어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도 있지만 음식점으로 치면은 레시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방으로 치면은 그 공방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어떤 스킬들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점 레시피나 어떤 제품을 만드는 레시피, 어떤 스킬들 같은 것도 배우기가 참 쉽지가 않고 그거를 쌓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산을 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산을 딱 넘고 나면은 이제 끝났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조금 더 큰 산인 제품의 산이 나오게 됩니다. 제품의 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든 기술을 어떻게 포장도 하고 제품화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인 건데요. 음식점으로 치면은 레시피는 있으신데 이 레시피를 가지고 어느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이렇게 데코를 좀 하시고 어떤 반찬과 함께 내보내서 소비자한테 보여줄 것인가. 공방이라고 하시면은 또 우리가 만든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포장하고 얼마에 팔고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제품의 산인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의 산도 넘고 나면은 그 뒤에 제품의 산도 넘기가 꽤 힘들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창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런칭을 하신 기업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의 산까지는 다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품을 출시하고 나면은 매장을 오픈하시고 나면은 가장 마지막에 이 마케팅의 산을 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산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제가 봤던 대부분의 매장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제품 판매하시는 곳들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제품의 산은 대부분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을 오픈하시고 제품을 런칭하시는 것까지는 다 대부분 어떻게든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마케팅의 산을 넘기가 가장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업학에서는 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요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분들이 여기에 빠져서 울고 있다는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은 저 마지막에 있는 마케팅의 산을 넘을 것인가에 대한 좀 실무적인, 구체적인, 실전적인 얘기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품은 손대지 않으려고 하세요. 근데 마케팅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소비자한테 마케팅을 통해서 알렸을 때 우리 매장으로 오든 우리 스마트 스토어로 오든 우리한테 소비자가 올 거잖아요. 왔을 때 우리 제품을 딱 봤을 때 우리 매장을 딱 봤을 때 우리 메뉴를 딱 봤을 때 이게 살만해야만 구매를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게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제품을 잘 알렸을 때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제대로 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많이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제품이나 매장이나 서비스가 소비자가 봤을 때 과연 이거 돈 내고 살만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같이 연구하고 고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본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팔릴만하게 좀 고도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뒤쪽에 많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뒤쪽까지 한번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장표입니다. 제가 이제 총 3개 정도 중요한 화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중요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내용들 다 잊어버리셔도 일단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는 굉장히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첫 번째 화면을 한번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건데요. 어떤 회사가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광고비를 한 30억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야, 100억이나 돈이 있으니까 30억 펑펑 쓴다 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는 저 회사는 30억의 비용을 써서 매출 100억을 낼 수 있는 마케팅의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보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는 주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광고 비용을 한 달에 이번 달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이죠. 7월 달 기준으로 저희도 한 달에 한 2억 5천 정도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는 매출이 잘 나오니까 광고비를 한 달에 막 2, 3억씩 쓸 수 있는 돈 뿌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한 거는요. 매출 100억이라서 30억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30억을 써서 100억 매출을 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회사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많이 봤던 매장 하시는 대표님들,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온라인 판매하시는 대표님들 뵀을 때 마케팅을 처음에 광고 비용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써보시다가 이게 이제 비용 쓴 거 대비 좀 결과가 시원치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많이 얘기하시고 또 많이 고민하시는 얘기가 이게 돈이 부족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프랜차이즈 하시는 대표님도 1년 동안 열심히 매장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뺀 다음에 한 2억 남으셨어요. 근데 그 2억을 그냥 뭔가 돈을 많이 쓰면 되지 않을까? 이게 100, 200 쓰는 거 말고 한 2억씩 막 질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2억을 가지고 광고를 쫙 하셨는데 실제로 매출이 큰 변화가 발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대체 뭐냐? 비용을 많이 쓰는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저희 회사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 중인 회사는 4년 차가 됐는데요. 저도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온라인 창업하시거나 매장 창업하시거나 할 때 대출도 받으시고 개인 자금도 땡겨오시고 해가지고서 이제 자본금 한 몇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로 보통 시작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1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키워갔냐면요. 처음에는 광고비를 한 달에 몇십만 원만 써보는 거예요. 써봤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써봤는데 100만 원도 안 벌렸다 라고 하면은 뭔가 지금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좀 바꿔봐서 100만 원 써보고 또 안 되니까 바꿔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시점에 이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시점에 100만 원 썼더니 한 300만 원이 벌리는 구조가 딱 잡힙니다. 그러면 300을 써보면 1000만 원이 벌리고요. 1000만 원을 써보면은 3000만 원이 벌리고 이런 식으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의 실력이 오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회사도 한 달에 지금 2억 5천씩 쓰고 있는데 더 쓰고 싶어요. 더 써서 저희 한 달 매출을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7억 정도 팔리는데 한 달 매출을 막 10억씩 팔고 싶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실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케팅 비용이라는 부분들은 비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써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업종이다 라고 하시면은 보통 매출의 한 30% 정도는 광고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의 목표하시는 연 매출이 10억이다 라고 하시면 연 매출 10억을 내시려면 광고비를 1년에 3억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광고비를 2천만 원 써서 매출을 낼 수 있는 마케팅 전문성을 대표님께서 혹은 회사의 직원분께서 갖춰야만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결국은 그냥 돈 있으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씩 비용을 써보면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어떤 전문성, 연습이 돼야만 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데요.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그 기업 대표님들 이렇게 뵈면서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은 제가 많이 여쭤봅니다. 그 대표님 혹시 마케팅 담당자 누가 지금 하고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예상보다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아, 그냥 마케팅은 좀 젊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알바하는 학생이 대학생인데 그 학생한테 맡겼어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소에 인스타 좀 하고 유튜브 좀 하고 블로그도 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 채용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제 동생 중에 요즘엔 대학생인데 방학이어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애 데려다가 시키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그냥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도 뭐 재무, 아니면 셰프님들처럼, 아니면은 엔지니어, 뭐 의사, 변호사처럼 어떤 자격증이 있지는 않지만 전문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마케팅을 좀 한다라는 분들은 실전에서 오래 해오셨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 마케팅 담당자라고 하면요. 대학교 때 마케팅을 전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나 일반 회사에서 마케팅을 한 3년 정도는 해야 이 사람이 마케팅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한 5년, 7년 정도는 경력을 쌓아서 한 팀장급 정도가 돼야 그래도 좀 할 줄 안다 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열심히 해야 이분한테 우리 브랜드를, 우리 매장을 통째로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철저하게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대학생, 뭐 그냥 아무나 뭐 젊은 사람 블로그 해봤어요? 마케팅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뭔가 좀 우리가 해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대표님께서 배우시거나 아니면은 마케팅 경력이 있는 어떤 1년차, 2년차, 3년차, 혹은 7년차, 혹은 10년차의 전문가를 채용하시거나 아니면 전문 대행사랑 일하시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인식인데요. 이겁니다. 마케팅을 제가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마케팅에 투자하세요. 마케팅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마케팅을 하시다 보면은 브랜딩이 잘 돼서 언젠간 우리한테 매출로 돌아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케팅 분야에서 거의 지금 15년째 일을 해오고 있는데 마케팅에 비용을 많이 투자했다가 나중에 이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를 글쎄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인데요. 사실 마케팅에 투자하면 또 소비자한테 많이 노출만 되면 언젠간 돌아온다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작동이 됐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매체가 많이 있는 때가 아니라 연도로 치면은 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저게 작동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진짜로 뭐 TV, 라디오, 버스, 전단지 이거 말고는 마케팅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일단 많이 노출만 시켜도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구매하는 케이스가 실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마 대표님들도 아침에 눈 뜨셔가지고 이 교육 들으실 때까지 아마 스마트폰, 노트북, 길거리에 있는 광고판을 통해서 아마 오늘 보신 광고만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수백 개의 광고들 중에 광고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사야지 라는 마음이 지금 드는 제품이 기억나시는 게 오늘 있으신가요? 라고 봤을 때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요즘에는요, 마케팅을 했다면 마케팅을 하고 나서 소비자가 적어도 이틀 이내에 구입하지 않았다면은 혹은 제품이 비싼 제품이어서 일주일씩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제품들은 일주일 딱 기다려 봤는데 안 샀다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기억도 못하고 안 팔린 거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게 더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보실 때에는 지금 비용과 시간을 썼다면 최소 이틀에서 일주일 이내에 매출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케팅을 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게 더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마케터들이 투자하세요, 노출하세요, 매출은 안 나왔지만 5만 명한테 보여줬습니다, 10만 명이 봤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케터라고 하면 결국은 마케터는 매출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혹은 신뢰가 깨질 것 같으니까 투자하세요, 노출만 하시면 잘 됩니다, 이걸 다 묶어서 브랜딩은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지금 비용 썼는데 지금 매출을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마케팅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는 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ROAS라는 용어가 써 있습니다. 저게 마케팅 용어인데요. 광고비 쓰신 거 대비 수익성입니다. 광고비를 100만 원 썼는데 300만 원이 벌렸다. 그럼 3배가 벌리신 거잖아요. 로아스가 300%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았다면은 기억했다가 구매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은 로아스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잘못된 인식은 이겁니다. 저도 온라인 관련된 일들을 좀 오랫동안 이제 해오면서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회사 진짜 별거 아닌데 운 좋게 대박 났대. 좀 자세하게 보면요, 저 회사 진짜 맛도 없고 진짜 제품도 별거 아닌데 인플루언서한테 협찬 잘해가지고 대박 났대. 아니면 저 매장, 저 사람 진짜 별거 아닌데 TV 나와서 대박 났대. 이런 식으로 뭔가 노력하지 않고 별거 아닌데도 운 때문에 대박난 케이스를 일하다 보면은 좀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 2000년대 한 후반때, 한 2010년도 한 그때쯤부터 대박났다는 기업들을 좀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도 2번의 대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봤습니다. 진짜 대박이 있나요? 진짜 노력하지 않고 제품도 별로고 실력도 안 좋은데 이게 대박나는 케이스가 진짜 운 때문에 있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봤던 대박났던 기업들, 매출 50억, 매출 100억, 매출 200억 이런 기업들 중에 제가 봤던 기업들 중에는 대박난 기업이 운 좋게 실력이 없는데 터진 기업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한 개를 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이 인플루언서한테 1억을 협찬해서 매출이 2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1억만 있으면 인플루언서한테 그냥 베팅해서 10억 버는 거다 라면서 굉장히 좀 대박을 꿈꾸십니다.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제가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1억이 있어요. 대출을 받든 뭐 집을 팔든 뭐든 간에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을 인플루언서한테 그냥 베팅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한번 뜯어서 보면요, 인플루언서한테 1억 써서 대박 났다는 얘기는 그 1억 쓰신 대표님은 1억을 쓸 때 확신이 있던 겁니다. 1억을 쓰면 10억이 벌린다는 확신이 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어떻게 생기느냐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처음에 인플루언서한테 10만 원 써봤을 거예요. 10만 원 써봤더니 50만 원이 벌리네. 그 다음에는 100만 원. 100만 원 써봤더니 이런 인플루언서한테 이 정도 구독자에 이런 컨셉에 이런 식으로 했더니 100만 원 썼더니 300이 벌리네. 좀 더 큰 인플루언서 500짜리 써봤더니 되네. 1000만 원 써봤더니 되네. 5천만 원. 이것도 되네. 1억. 이렇게 이제 아마 가셨을 겁니다. 그럼 이 대표님은 그냥 인플루언서한테 1억 베팅해서 대박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전문가인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운 좋게 그냥 터지는 케이스는 제가 보기엔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마케팅도 실력만큼만 성장할 수 있고 마케팅 실력만큼만 매출이 발생하는 분야이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시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마케팅은 철저하게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눈덩이 굴리듯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운 좋게 대학생 아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케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내 마케팅 실력을 키워야 그 마케팅을 비용을 쓸 수 있고 매출을 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매출 혹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쉽게 돈 버는 거에 혹합니다. 그래서 전화 걸려오는 대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어떤 전문가로부터 사장님 운 좋게 대박 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투자하시면 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문가 필요 없어요. 그냥 대학생 불러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 돈 싸움이어가지고요 대출 땡겨서 큰 돈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반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건데 딱 들어보시면 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시면은 제 경험상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박은 없고 실력이 없는 부자는 없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마케팅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고르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강의 초반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열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 창업할 때 제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쭉 이제 해왔는데 이 앞에 설명드렸던 저 4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사업을 몇 번을 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말 대표님들도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열을 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했던 사업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망했었고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잘 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좀 남이 망한 얘기가 재밌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를 통해 보시면 좋다 보니까 제가 저의 사례를 좀 간단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저 마케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아이템을 떠올린 다음에 그 아이템을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받아가지고요. 제품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TV에 한번 나오면 이건 대박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아이템 떠올리셔서 정부 사업 받으신 다음에 투자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방송에 한번 PPL 해가지고서 이슈화 돼서 대박나는 이런 것들을 제가 꿈꿔왔던 게 제가 창업 초기에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템도 개발도 하고 정부 사업도 받고 하면서 항상 그걸 꿈꿨습니다. 아, TV에 좀 나오면 좋겠다. 제가 TV에만 한번 나올 수 있으면 난 대박 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제가 이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게 간절히 제가 원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TV에 제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방송이 SBS에서 했던 아이디어 하우머치라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당시에 유명하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님들이 쭉 앉아 계시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혹은 특허 기술이 있는 대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제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했을 때 앉아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사버리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이 굉장히 로또 같은 방송이었던 게 일단 지상파 SBS를 탈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홍보 효과가 컸고요. 그 다음에 기술 거래 금액이 막 몇 억씩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한번 나오면 기본적으로 몇 억은 벌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전 국민이 보는 SBS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슈화돼서 대박 날 수 있다. 이런 약간 희망이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보면서 아, 여기 한번 나오고 싶다 꿈을 꿨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이 방송에 제가 출연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죠. 한참 옛날인데요. 이제 옛날 나왔던 장면입니다. 제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제품은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쓰레기통에다가 종이랑 캔이랑 병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전기 없이 분리수거가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름 검증을 좀 많이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했던 산자부에서 했던 대회에서 1등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열렸던 제일 큰 창업경진 대회에서 동상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회 4등도 했었고요. 제가 저 아이템 덕분에 9시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면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인정한 제품이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특허도 이미 받았었고 했다 보니까 이 제품은 방송만 나오면 대박이다. 이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섭외가 딱 와서 방송을 제가 나오게 됐는데 저는 방송이 나오면 저희 회사랑 저희 집에 전화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거 전화기가 한 대인데 괜찮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방송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제가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이게 왜 안 팔렸는지 지금 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방송에 나와서 대박 난다는 얘기는 방송에 나오고 나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봅니다.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 파는 곳,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 사는 법, 혹은 아이디어 하우머치 쓰레기통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데 검색 결과에 저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매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었으면 만약에 제가 방송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송이 나온 이후에 소비자가 검색할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검색 결과에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뉴스 기사, 광고 같은 것들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 보니까 방송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인플루언서한테 협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의 전화 문의가 한 통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분리 확률 98%라는 게 10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거죠. 저희 제품에 대한, 저희 매장에 대한, 저희 서비스에 대한 무한 자부심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분리 안 돼도 이건 되는 거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제가 영업을 해봤더니 이거 분리수거를 하려고 해도 두 개 안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해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제품을 못 팔게 된 겁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마케팅을 너무 몰랐고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국내 대회 1등, 세계 대회 4등, TV 나오고 뭐 막 검증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업이 저한테는 아이템으로 치면은 한 네 번째 사업이었는데요. 아이템이 4번 연속 실패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정도를 거의 쉬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먹고 살려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이제 열정과 꿈이 있다 보니까 또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창업할 때는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마인드셋,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아이템을 떠올리면 감히 소비자 당신이 안 사고 배길 수 있어? 이런 좀 자만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좋으면 당연히 팔리는 거지 무슨 마케팅을 해.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년 정도 사업이 쭉 안 되고 나니까 저도 소비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됐었고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내가 대박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면서 겸손하게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은 소비자가 선택해줘야만 팔리는 거다. 그리고 마케팅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사업이 소셜 커머스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티몬 UMF랑 비슷한 시기에 저도 소셜 커머스 사업을 이제 처음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창업 아이템의 서비스 이름은 반토막 티켓이라는 서비스였습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그 반값에 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집중을 했었고 마케팅에 완전 올인을 해가지고서 마케팅에 집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마케팅에 대해서 관점이 좀 바뀌고 실패했던 경험이 좀 쌓이고 소비자한테 철저하게 맞춰가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창업 중에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보시게 되면은 관리자 당시의 페이지인데요. 제가 2010년 8월 달에 이 사이트 오픈을 했었는데 2010년 12월 달 불과 한 4개월 차, 5개월 차가 됐을 때 한 달 매출이 한 4억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의 방문자가 한 달에도 막 몇십만 명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1년 동안에 한 매출이 거의 한 20억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사업한 지 한 거의 한 5년 차쯤에 벌어진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창업 아이템이랑 이 아이템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아이템이 좋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봐도 엄청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차이점은 마케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요. 마케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제 아이템에 자부심을 갖지 않고 최대한 소비자한테 맞춰가면서 했던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제가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매출도 좀 잘 발생을 했는데 또 아주 운이 좋게도 이 회사를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 회사를 좀 팔지 않겠냐는 제안이 좀 많이 왔었었고요. 그 중에 저희도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는 파는 게 낫겠다 판단이 좀 돼서 저희 회사를 M&A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이제 인수하신 곳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인 다음 LMC라는 회사였고요. 제가 저 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 다음 LMC의 약자가 다음 로컬 마케팅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매장이 있으신 분들, 소상공인 분들, 중소기업 분들,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어떤 마케팅을 좀 대행하고 마케팅 컨설팅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이때 좀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 회사에 합류해가지고 한 7년 정도 이제 주주 겸 이사로 이제 근무를 좀 하면서 마케팅 관련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분들, 제품 판매 이런 부분들도 대행도 많이 하고 하면서 마케팅 관련된 경험들을 좀 많이 쌓았던 것 같고요. 저 회사 있을 때 제가 닥터필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제가 소싱을 또 담당을 해서 저 브랜드가 또 잘 성장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회사를 또 이제 주식을 정리하고 또 회사를 또 만들어서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지금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제품을 소싱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이나 혹은 오픈마켓이나 뭐 쿠팡을 통해 판매도 하고요. 마케팅 관련된 컨설팅 교육들, 뭐 대행도 일부 이제 하면서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창업한 과정을 좀 짧게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마케팅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진지하게 보고 공부하면서 소비자 관점으로 일을 했을 때 실제 제가 했던 사업들도 성과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앞에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대체 마케팅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주제에 좀 걸맞게 한 번에 다 배우는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실무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부터 계속 실무, 실전 이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실무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론을 배우는 거는 좀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고 시간 아까우실 수도 있다 보니까 실무, 실전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화면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STP, 뭐 퍼피, 뭐 포피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마케팅의 이론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이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오늘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마케팅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가능하시면 이론적인 공부를 한번 따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원론이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전공책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원론 같은 그런 책들이 이제 있는데 그 책을 좀 보시면은 마케팅의 뼈대가 머릿속에 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저 이론을 꼭 보시기를 권장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실무는 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마케팅 실무는 잘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노출했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지를
설계하고 분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의 실무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나 우리 매장이나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이게 잘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별이 되고 나면은 처음에 어디에 하지 이 부분인데, 어디에는 마케팅에서 채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채널이라고 하면은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카카오, 틱톡 이런 매체들을 보통 디지털 7대 매체라고 하는데요. 이 7대 매체 안에도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뭐 핫 아이템, 블로그, 뭐 바이럴, 뭐 지식인부터 해서 네이버 안에도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한 20가지, 인스타그램도 한 20가지, 틱톡도 한 10가지, 구글도 한 20가지 이런 식으로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카카오, 틱톡 이 7대 매체만 해도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합치면은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도 제한돼 있고요. 돈도 제한돼 있고 바빠 죽겠다 보니까 이 100가지의 방법 중에 우리한테 뭐가 맞는지, 이 중에 어디에 먼저 하는 게 맞는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인데요. 어떻게는 마케팅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정했을 때 그 블로그에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유튜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유튜브에는 대체 어떻게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가 또 헷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매출인데요. 우리가 비용 쓴 거를 대체 어떻게 분석해서 어디에 얼마 쓴 게 얼마의 돈이 벌렸는지를 분석해서 고도화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좀 잘한다, 마케팅의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요, 요 매장은요,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고친 다음에 요 제품, 요 매장은요, 여기에 마케팅을 하신 다음에 요런 콘텐츠를 올리시고 이렇게 분석하셔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면 더 비용을 쓰시고 안 나오면 이렇게 고쳐보세요 라고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의 어떤 실무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대체 저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 뼈대 핵심적인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0분 말씀을 드렸는데 한 40분가량 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내용들을 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잘 이해하셔도 아마 마케팅 전반적인 설계도 하시고 어떻게 비용을 써야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남은 시간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힘내서 조금 더 에너지 있게 더 유용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케팅을 보실 때 가장 대전제 하나를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건데요. 어떤 마케팅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등이 돼야 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소비자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대안들 중에 1등 한 개만 구입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동네에서 커피, 카페를 한다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 상권 내에서 그 소비자가 알고 있는 카페 중에 제일 좋은 카페 한 군데를 보통 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요. 짜장면 뭐 먹지? 라고 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중국집 3군데, 4군데 중에 제일 맛있는 1등 한 군데에만 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마케팅에서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 소비자한테 우리가 1등으로 보여지고 1등으로 인식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본 대전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현실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거나 자사몰을 하시거나 뭐 쿠팡에 입점하시거나 이제 했을 때 온라인 사업이 시작되시면요. 사실 특정 상권에서 어떤 상권에서 매장을 운영하실 때에는 상권 내에서만 비교해서 소비자가 구매하다 보니까 상권 내에서만 1등이면 됩니다.
근데 온라인을 통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소비자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네이버에 5분, 10분만 검색해봐도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에 무언가를 런칭하는 순간 우리는 전국 1등과의 경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런칭하시면 당장 내일부터 나이키랑 경쟁하시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자한테 1등으로 보여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자는 1등을 구매하기 전에 한 3개 정도를 추립니다. 그래서 3개쯤 한번 비교해 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1등을 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소비자한테 3등 이내에 좀 떠올려지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1등으로 인식돼서 구매될 것인가, 이 전반적인 구조를 좀 보시기 위해서는 잘 되는 기업들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성장했는지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케이스이시죠? 그 배민의 케이스인데, 물론 더 길게 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초기에만 좀 정리를 해온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배민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특정 시기에 급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방 같은 플랫폼 기업도요, 어려운 시기를 조금 겪다가 특정 시기에 급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브랜드들, 이건 저희 브랜드인데, 그런 중소기업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여기 보시면은 특정 시기에 급성장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케팅을 공부하실 때 많이 하시는 게, 경쟁자가 저렇게 갑자기 클 때 저 때 뭐 했는가를 좀 많이 보시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급성장할 때 뭐 했는가를 벤치마킹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더 중요한 첫 번째, 과연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성장했는가 라고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 급성장한 지점이 아니라 급성장하기 전에 어려웠을 때 뭐 했는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저는 보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험입니다. 시험을 볼 때 오늘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은 어제 하루 벼락치기를 잘해서 잘 본 거냐 라고 봤을 때, 물론 전날 밤을 잘 새고 벼락치기 했으면 조금은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시험을 잘 봤다는 얘기는 과거 1년 동안에 남들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잘 본 겁니다. 마케팅도 비슷합니다. 마케팅이 지금 잘 됐다는 얘기는 어제 뭐 잘했다,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과거 1년, 과거 10년 동안에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보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요, 남들과 다른 전략과 체계와 데이터 분석과 학습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때 뭐 했는가, 잘 되는 기업들은 앞에 남들 다 힘들 때 저 때 뭐 했는가,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장표 중에 두 번째로 나온 중요한 장표입니다. 앞에 제가 그 마케팅 관련된 잘못된 인식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장표였고요. 그러니까 순서상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보셔도 그 마케팅에 또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그래프가 보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기업의 어떤 인생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기업은 처음에 창업하신 다음에 조금씩 성장하시다가 어떤 시점에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을 했다가 천천히 이제 쇠퇴해 가는 게 기업의 어떤 생애 주기 곡선, 생로병사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케팅의 비용 그래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 빨간색 요 그래프가 마케팅 비용 그래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은, 처음에 창업하시면 우리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요. 마케팅 비용도 나가시고 시간도 쓰시고 직원도 뽑으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버는 돈보다 마케팅에 쓰는 돈이 처음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면적만큼의
적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표님들 중에 우리는 마케팅에 지금 감이 안 잡힌다, 마케팅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아마 여기에 있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돈은 쓰는데 돈이 안 벌리니까 미치는 상황. 요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상태가 대부분의 기업의 초기 상태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인데요. 저 부분을 저희는 마켓 핏 검증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켓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핏, 우리 옷 입을 때 이 핏이 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우리가 지금 출시한 제품이 소비자한테 옷이 딱 맞듯이 핏이 맞냐, 이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실무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든 온라인 뭐 자사몰이든 뭐든 간에 제품을 런칭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들어봐 주세요. 처음 제품을 런칭하면 이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제품을 처음에 런칭하면은 마케팅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 런칭하면 저희는 광고비를 최대한 조금 씁니다. 보통 얼마 쓰냐면요, 제품을 런칭하면 첫날 한 5만 원 씁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5만 원 씁니다. 이틀 동안 한 10만 원 써보는 거예요. 이틀 동안 10만 원을 썼는데 기다려 봤더니 10만 원이 안 벌렸다 라고 하면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안 맞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든 후기가 없든 금액이 너무 비싸든 금액이 너무 싸든 뭐든 간에 10만 원 썼는데 10만 원이 안 벌린다는 얘기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상태를 저희 재미있는 표현상 밑 빠진 독에 지금 빠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10만 원 썼는데 10만 원이 안 벌리잖아요. 1억을 써도 적자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 빠진 독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보는 거죠. 광고를 멈춘 다음에 며칠 동안 이것저것 바꿔봅니다. 사진도 다시 한번 올려보고 뭐 금액도 낮춰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다시 광고를 켜서 이틀 동안 또 하루에 5만 원씩 써봅니다. 써봤더니 원래는 10만 원 썼을 때 만 원밖에 안 벌려가지고 적자였는데 좀 바꿔봤더니 10만 원 쓰니까 5만 원이 벌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 조금씩 메꿔지는 겁니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바꾸니까 조금 더 잘 되는구나. 그 감을 가지고 또 멈춘 다음에 또 바꿔봅니다. 바꿔봤더니 10만 원 썼더니 8만 원이 벌리는 거예요. 거의 그 정답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은 또 멈추고 바꿔봅니다. 계속 바꿔보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10만 원 썼을 때 12만 원, 13만 원이 벌리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아하 포인트, CSF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아하 포인트인 겁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 스토어에 이런 제목, 이런 사진, 이런 금액, 이런 상세 페이지에 이런 마케팅 방식을 썼을 때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는구나. 그 지점, 그 조합의 지점을 찾는 게 마케팅에서 초반에 많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도 비슷합니다. 매장도 오픈하신 다음에 처음에 손님을 한 일주일 받아보시면서 컨셉을 잡아서 전단지를 뿌려보시거나 배민에 올려보시거나 한 다음에 반응을 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전단지에 50만 원 쓰고 배민에 50만 원 썼더니 이쯤 매출 나오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메뉴도 바꿔보시고 테이블 위치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있는 뭐 이미지도 바꿔보시고 이것저것 바꿔보시면서 계속 조정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잘 나오는 아하 포인트를 딱 발견하시게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팩트이자 현실인데요. 10개 기업이 창업하면 이것저것 실험하시다 보면은 10개 기업 중에 저 아하 포인트를 발견하는 기업은 몇 개쯤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우리 100개 창업하시면 5년 뒤에 1개 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0개 기업이 런칭이 돼도 저 아하 포인트를 못 잡는 기업이 거의 9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빨리 테스트해보고 큰 손해보기 전에 빨리 접고 다음 아이템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제품이나 서비스나 매장이나 뭐든 간에 런칭 하시자마자는
광고 비용을 많이 쓰시면 큰돈 날리실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런칭했을 때는 광고비 조금 써보시고 반응 보신 다음에 고쳐보고 하면서 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는 아하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대표님들이 런칭할 때 광고비를 많이 쓰시려고 하세요. 왜 많이 쓰세요? 여쭤보면은 그냥 오픈할 때 이벤트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픈할 때, 런칭할 때는 광고비를 제일 조금 쓰는 거고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잘 나올 때 아하 포인트가 딱 나오고 밑빠진 독이 없어졌을 때 그때 광고비를 확 쓰시면은 매출이 쭉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만 뒤에 손익분기점, 우리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 다 따져봤을 때 선투자했던 비용들 다 따져봤을 때 이익 나는 구간이 그 뒤에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웃 포인트를 보실 때 요거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복잡하실 수 있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딱 요거 하나만 보시면 좋은데 바로 CAC와 LTV에 대한 개념입니다. 부동산 용어 아닙니다. 다른 개념인 건데요. CAC는 고객을 한 명 데려와서 우리한테 이 제품을 사게 하거나 매장에 오게 할 때 한 명당 얼마 들었는가에 대한 개념이고요. LTV는 한 번 온 손님이 우리한테 평생 얼마의 이익을 주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홍삼을 파시는데 광고비를 100만 원 썼어요. 100만 원 썼는데 100명이 샀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써서 100명이 샀으니 CAC가 10,000원인 겁니다. 만약에 매장을 하세요. 매장을 하시는데 블로그랑 인스타랑 배민에 광고 비용을 100만 원 썼습니다. 썼더니 100명의 손님이 왔다라고 하면은 CAC가 10,000원인 겁니다. 손님 한 명 데려올 때 10,000원씩 드는 겁니다. LTV는요, 그 한 명의 손님이 왔을 때 우리한테 평생 얼마의 이익을 주느냐. 식당으로 치면은 2번, 3번 올 수도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이어도 2번, 3번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침대, 의자 이런 이제 한 번 사면은 구매 주기가 늦은 제품들은 또 저 LTV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한다는 얘기는요, 고객 한 명을 데려올 때 쓴 돈보다 고객 한 명이 우리한테 더 큰 이익을 내주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 한 명을 데려올 때 싸게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한 번 온 손님한테 한 번에 비용도 많이 내게 업셀링도 하시고 CRM도 하셔가지고 쿠폰도 주셔가지고 재구매도 많이 하게 하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한 번 온 손님이 돈을 많이 내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연구하면서 고도화하는 게 마케팅 실무에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 예시로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많이 쓰시는 컬리랑 배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컬리도 보시게 되면은 저 카스테라를 100원에 살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배민도 첫 주문 시 3,000원씩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는 저 두 회사는 엄청 큰 회사니까 돈을 막 뿌리는구나. 우리도 돈만 있으면 빵을 뿌려가지고 돈 벌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CAC와 LTV 관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추정입니다. 저 컬리에서 지금 저 100원에 팔고 있는 저 카스테라는 제 추정상 아마 원가가 한 1,0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100원 내니까요. 소비자가 한 명이 컬리에 가입해서 주문을 처음에 할 때마다 컬리 입장에서는 1,000원에서 100원 뺀 900원씩 아마 비용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00원 써서 손님 한 명이 컬리에 첫 결제를 만드는 거예요. 앞에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렸던 CAC가 900원인 겁니다. 그러면 LTV가 얼마일까요? 아마 한번 컬리를 써본 손님들은 재구매 하면서 반드시 900원 이상의 이익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컬리가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저 방식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마케팅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고객을 한 명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 마진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한 번 왔을 때 많은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잘 연구해 보셔도 굉장히 체계적인 마케팅들을 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마케팅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큰 틀을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예시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취급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취급하지는 않지만 제가 저희 회사 처음에 창업할 때 했던 아이템입니다. 바로 이제 템프스킨이라고 하는 전기 매트였는데요. 이 전기 매트를 제가 출시하고 나서 1매출 280만 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어떤 마케팅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되게 귀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1년 9월 1일 날, 2일 날 런칭했을 때입니다. 제가 런칭을 해봤더니 이 제품을 처음에 런칭할 때 제가 잡았던 컨셉은 가정용 전기 매트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마케팅을 해봤는데 광고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쓴 것 대비 수익성이 이틀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 쓴 광고 비용은 약 한 20만 원가량 제가 써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틀 동안 20만 원 써봤는데 제품이 안 팔린다는 얘기는 밑빠진 독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멈추고 3일째에는 제가 저 제품을 캠핑용 전기 매트 컨셉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더니 갑자기 비용 쓴 것 대비 수익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를 제가 해가지고서 한 번 더 컨셉도 바꿔보고 마케팅을 좀 바꿔봤더니 창업한 지 2주 만에, 제품이 런칭된 지 2주 만에 1매출 28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쭉 성장했던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제품을 출시할 때부터 이렇게 잘라서 이틀 돌려보고 멈추고 바꿔보고 한 게 아니라 런칭하니까 런칭 기점으로 광고비 한 1,000만 원 써보자 라고 한 다음에 매출이 안 나오는데도 안 바꿔봤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 때 제가 망했을 겁니다. 근데 광고를 조금씩 해보시면서 비용 쓴 것 대비 수익성을 좀 보면서 조금씩 마켓 핏을 잡아갔다 보니까 런칭했던 제품이 핏을 잘 맞춰가지고 굉장히 소자본으로도 1매출 280만 원까지 금방 올라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게임, 매장, 프랜차이즈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조금 해보신 다음에 비용 쓴 것 대비 수익성 보시고 괜찮으면 더 키우시고 아니면 줄이시고 고쳐보고, 이게 초기 마케팅에서의 핵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념은 너무 쉽죠. 개념은 너무 쉬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좀 써봤더니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오면 대체 뭘 고쳐봐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론상 요 4가지인데요. 제품의 컨셉도 바꿔보시고, 제품도 바꿔보시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노출이 되고 있는 채널도 바꿔보시고, 콘텐츠도 바꿔보시고, 요게 이제 4가지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치킨집, 배달 전문 치킨집을 사례로 한번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예시입니다. 갑자기 이제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배달 전문 치킨집을 창업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달 전단지에 50만 원, 현수막에 50만 원 써봤더니 매출이 한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전단지에 50만 원, 현수막에 50만 원 또 써봤더니 매출이 한 1,100만 원 나왔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또 100만 원 써봤더니 1,000만 원 벌리고 1,000만 원 벌리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체계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4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 치킨집, 배달 전문 치킨집을 고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단지에 50만 원, 현수막에 50만 원, 총 100만 원 써서 매출이 1,000만 원 나왔다 라고 하면은 전단지에서 500, 현수막에서 500 나온 거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화 주문하거나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전단지 보고 오셨습니까? 현수막 보고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소비자분들의 1,000만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전단지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수막은 다음 달부터 하지 마시고 전단지에 50만 원 써서 1,000만 원 팔린 거니까 전단지에 100만 원 쓰시면 산수로만 봤을 때 다음 달 매출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해보는 거예요. 전단지에 150만 원 써보기도 하고요. 또 블로그도 한번 해보고 배민도 해보고 하면서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다 물어봤더니 어디에 얼마 쓸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은지를 전단지도 해보시고 블로그도 해보시고 현수막도 해보시고 배민도 해보시고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노출 효율 과정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컨텐츠 바꿔보겠습니다. 전단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그 전단지를 통해서 100만 원 써서 2천만 원씩 벌고 있으세요. 100을 써서 2천이 벌리니까 거의 2000%의 수익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신 건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콘텐츠는 전단지에 찍혀 있는 사진과 카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꿔보는 거예요. 카피도 바꿔보시고 사진도 바꿔보시고 했을 때 똑같은 전단지를 100만 원 뿌렸는데 2000% 나오던 매출이 더 맛있는 치킨 사진과 더 맛깔나는 카피를 쓰시게 되면은 똑같이 전단지에 100만 원 쓰셔도 매출이 2천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 2,500, 3,0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실험해 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품도 손대보는 겁니다. 전단지에 사진, 카피 똑같은데 새로운 메뉴가 추가됐을 때 또 반응이 어떤지. 컨셉도 그냥 치킨, 뭐 술안주, 간식 컨셉만 쓰시다가 다이어트 치킨 아니면은 애들 반찬 이렇게 컨셉을 바꿨을 때 매출이 어떤가를 이것저것 바꿔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집 케이스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치킨 메뉴를 바꿔보시거나 치킨 컨셉을 뭐 다이어트 치킨, 뭐 술안주 이것저것 바꿔보시거나 컨텐츠, 전단지나 문구 그 이미지 바꿔보시거나 노출 효율 전단지에 할지 블로그에 할지 배민에 할지 바꿔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저 네 가지를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계속 고도화 하다 보면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는 그 지점이 딱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했던 템프스킨 전기 매트도 제품은 바꿀 수 없었어요. 제품이다 보니까요. 근데 제품의 컨셉은 가정용, 캠핑용, 겸용 이것저것 바꿔봤고요. 노출 효율도 블로그도 해보고 페이스북도 해보고 검색 광고도 해보고 하면서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효율을 찾아갔습니다. 컨텐츠도 이미지도 해보고 영상도 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하면서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한테 맞는 그 조합을 찾는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킨집 케이스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어떻게 바꿔보면 될지가 조금 더 기억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으세요. 이 데이터 같은 것들 보실 때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 5월달 데이터를 봤더니 3만 명이 와서 900만 원 비용을 썼고요. CAC가 300원, 뭐 구매자 환율 3.3%, 결국은 수익성이 133%였습니다. 그러면은 적자인 거예요. 적자이다 판단이 되시면은 노출 효율도 바꿔보시고 제품 매력도 바꿔보시고 콘텐츠도 바꿔보시고 컨셉도 바꿔보시고 하면서 매일매일 매주 혹은 매달 점점 더 고도화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는 손익분기점을 딱 넘으실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고도화하시면은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이해하실 때에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하나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마케팅 하실 때 제일 많이 시행착오 하시는 게 새로운 매체를 봤을 때 어떤 마케팅 기법을 봤을 때 이게 최고 아닌가? 라고 보시는 케이스입니다. 강의 들으시다 보면은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야, 유튜브가 최고래. 인플루언서가 최고래. 인스타가 최고래. 뭐가 최고래. 이런 식으로 특정 하나의 마케팅만 쓰면은 뭔가 대박 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 마케팅 방법도 그냥 한번 테스트해보는 어떤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따 저녁 때 뭐 공부하시다가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잘 된다 라고 하면은 와 그게 최고래 라고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 인플루언서도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소액으로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잘 나오면은 해보시면 되고요. 안 나오면 또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마케팅 방식을 보시더라도 그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라고 보시지 말고
아,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테스트해보자 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지금 많지 않지만 제가 중요한 내용들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제 큰 틀들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카카오 그 안에도 막 수백 개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먼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딱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광고에는 크게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네이버에 검색할 때 나오는 광고들, 유튜브에 검색할 때 나오는 광고들, 인스타그램에 검색할 때 나오는 광고들, 이런 게 검색 광고이고요. 배너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이런 데처럼 그냥 보다 보면 나오는 광고들입니다. 그러면 검색 광고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이고요. 배너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거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는 광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검색 광고가 초반에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제품에 그렇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매장이든 제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네이버, 특히 네이버가 더 좋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뭐 블로그, 지식인, 뉴스 같은 네이버에 있는 검색 광고를 좀 먼저 해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권장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수익이 좀 나오면은 그때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뒤에 더 잘 되기 시작하면은 유튜브, 이렇게 이제 가시는 게 거의 그래도 꽤 많은 업종의 이 순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특히 네이버 검색 광고 쪽이나 바이럴 쪽은 마케팅이 조금 단순한 편인데요. 메타, 유튜브, 구글 이런 쪽은 머신러닝 개념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문 마케터가 아니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유튜브 쪽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먼저 좀 배워보셔서 네이버 중심으로 먼저 해보신 다음에 검색 광고 먼저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배너 광고 하시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요거는 어떻게 마케팅이 되게 고급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핵심인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네이버 검색 광고는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화면이 다 똑같지 않을까라고 보시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는요. PC, 모바일, 남성, 여성, 연령대별로 다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광고 세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세팅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뭐 분당 맛집이다. 아니면은 뭐 토퍼 매트리스다. 검색을 했을 때 다 똑같이 세팅하는 게 아니고요. 세팅을 잘라서 하는 겁니다. 같은 뭐 필터 샤워기, 토퍼 매트리스 같은 키워드여도 PC에서 보는 여성 중에 30대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모바일로 보는 여성 중에 40대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세팅할 수 있어요. 이걸 하시다 보면은 광고를 쭉 돌려보면요. 그 중에 어떤 성별, 기기, 소재, 연령에서는 매출이 나오고요. 어디선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안 나오는 거 다 끝이고 효율 나오는 남성 중에 모바일 중에 이런 문구에 이 연령대에서만 되네 하는 맥락을 딱 찾으시면은 거기에서 수익성을 확 내시는 게 검색 광고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테고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구조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케팅 매체 같은 경우도 마케팅을 조금 하실 때보다 마케팅을 많이 하시게 되면 마케팅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은 맛집을 검색할 때도 강남 맛집 검색했을 때 나오는 식당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강남 맛집에도 나왔던 식당이 강남 맛집 추천에도 나오고 역삼 맛집 추천에도 나오고 하면은 여기저기 보이면 대세감이 생겨서 잘 나가는 데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서 마케팅이 더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초반에 힘들고 마케팅을 넓게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쉬워진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초반에 조금 고생하실 때 약간 또 위안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남은 한 8, 9분 정도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참여하신 대표님들 중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이외에 어떤 뭐 홈페이지 개발 에이전시라든지 앱 개발 외주 업체라든지 약간 기업이나 기관 대상으로 납품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를 하시거나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뭐 하여튼 소상공인 쪽 카테고리에서도 이 대량 납품을 기관이나 기업이 하시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 그런 마케팅도 온라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 대상 대량 납품, B2B, B2G도 마케팅이 하면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보통 영업을 하시고 나면은 영업한 이후에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를 검색해 봅니다. 검색해 봤을 때 적어도 홈페이지랑 좋은 기사 같은 게 좀 나와 있어야 신뢰도가 생겨서 브랜딩이 잘 되고 신뢰도가 생겨서 계약들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게 더 핵심인데요. 예상보다 많이 그 온라인을 통해 안 될 것 같은 B2B, B2G 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 문의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은 교반기라는 건데요. 그 기계 장비입니다. 근데 이것도 네이버의 검색량이 한 달에 한 5천 건씩 있고요. 네이버에다 검색 광고를 하시면은 저걸 보고 클릭해서 저 장비 견적 좀 주세요. 우리 좀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문의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B2B, B2G 같은 업종들도 마케팅을 조금만 배우시게 되면은 영업사원 한두 명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히토류도 비슷한 건데요. 히토류도 검색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보고 또 소비자분들이 클릭해서 오게 되면은 그 B2B나 B2G 업종들에서도 그 영업사원 쓰는 것보다 채용하시는 것보다 또 굉장히 좋은 인바운드 콜들을 좀 만들 수가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납품, 정부기관, B2B, B2G 업종 대표님들도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비용 쓴 것 대비 효율성 내시기에도 큰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뜰 것 같은 분야의 아이템을 미리 준비하시는 케이스 있잖아요. 이 상권이 앞으로 뜰 거야. 이 분야가 뜰 거야. 이 식품이 뜰 거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분야에 가서 미리 준비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신데 그럴 때 미리 간다고 해서 다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열릴 때 정말 이게 활성화됐을 때 먼저 가 있는 기업들한테 다 이익이 오는가 누가 수익을 내는가 이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인천 서구에서 적수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요. 수돗물을 키면은 녹물이 나오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적수 현상 검색량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 업종, 바로 필터 샤워기와 샤워기 필터 관련된 검색량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색량이 한 5배 뜬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저 업에 있는 매출이 보통은 5배씩 올라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었던 필터 샤워기 사업하던 기업들은 다 부자가 되었는가? 라고 봤을 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보라색 그래프가 1등 회사의 성장량이고요. 노란색 그래프가 3등 회사의 성장량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1등 기업은 55만큼 성장했습니다. 3등 기업은 8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시장이 열려도요. 소비자는 거기에 있는 1등 한 개만 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열리는 상권, 커지는 상권, 열리는 분야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경우에도 미리 들어가서 1등 컨셉을 잡고 1등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 시장이 열릴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략을 세우실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거의 10몇 년 동안 마케팅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실무를 하고 하면서 정리한 내용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저 똑같은 원리를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가 지금 3개 브랜드와 마케팅 팀이 있다 보니까 총 4개 팀에서 저 마케팅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교육하거나 컨설팅하거나 할 때도 이제 많은 기업분들께 저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똑같이 알려드려도 어느 기업은 저걸 활용하셔가지고 1등이 되시고 어느 기업은 또 잘 안 되시고 저희 브랜드들도 어떤 브랜드는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똑같은 브랜드인데도 어떤 브랜드는 1등이 되고 어떤 브랜드는 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대체 왜 이러는가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해도 1등까지 올라가고 잘 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걸 저희는 1등 DN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1등까지 올라가지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기업들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안 나와도 잘 안 바뀝니다. 제품을 안 바꾸시거나 컨셉을 안 바꾸시거나 금액을 안 낮추시거나 금액을 안 높이시거나 뭔가 안 바꿔요. 그렇다 보니까 밑빠진 독 상태에서 변화가 없으니 그 개선되기가 쉽지가 않았던 케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몇 번 개선하시다 보면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와서 성장하시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제가 봤던 1등 기업들은 이렇더라고요. 저희 팀도 그런데 저희 회사 내에 있는 1등 팀도 그런데요. 일단 이 주기가 빠릅니다. 제가 봤던 1등 하는 기업들, 저희 회사에서도 1등 하는 잘하는 팀들은 매일매일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매일 주 단위, 2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 분석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매일매일 고도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거는요. 1등이 돼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고도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속도입니다. 이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고도화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가. 이 빨리 움직이면서 시장에 빨리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결국은 1등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기업이랑 매일매일 바뀌는 기업이 경쟁을 하면은 당연히 매일매일 바뀌는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보실 때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고쳐가면서 보실 때에도 빨리 속도감이 있는 회사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좀 실습할 수 있는 양식을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그 중에 마케팅 채널 쪽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케팅 채널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 장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장기로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요.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네이버 검색 관련된 광고들 중에 대표님들께서 좀 익숙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 검색, 뭐 파워 컨텐츠, 블로그 상위 노출, 지식인 상위 노출 같은 검색 쪽을 1단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쪽에서는 하실 수 있는 뭐 네이버 아니면은 저기 메타, 인스타그램, 유튜브 쪽에 있는 배너 쪽들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봤을 때에는 뭐 연예인 섭외, 뭐 PPL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정리를 굳이 이제 좀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이유가 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아, 검색 광고 먼저 이런 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배너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PPL이나 큰 거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한번 안 해보시게 되면은 좀 헷갈리세요. 아, 페이스북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이버는 언제 하지? 헷갈리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장표를 보시면서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양식이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간단히만 정리해 보셔도 그 채널 전략 수립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장표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마케팅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만들어가던 전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운 좋게 대박 난다 이런 것들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고객 한 명을 데려올 때 쓴 돈보다 한 명이 우리한테 더 큰 이익을 내는 그 지점을 찾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에 처음부터 비용 많이 쓰지 마시고 하루에 5만 원, 3만 원 조금씩 써보시면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맞으면
금액을 높이시고 또 맞으면 높이시고 하면서 계단식으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하냐라고 봤을 때 제품의 어떤 기능, 노출 효율, 콘텐츠, 컨셉, 아까 치킨집 말씀드렸죠.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뭐 메뉴도 바꿔보시고 블로그도 해보시고 페이스북도 해보시고 블로그도 뭐 체험단 돌려보시고 하시면서 효율 체크해보시고 카피도 바꿔보시고 컨셉도 똑같은 치킨이어도 다이어트, 뭐 반찬 이것저것 바꿔보시고 하시면서 저 네 가지 변수를 이것저것 바꿔보시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 느릿느릿 가면은 빨리 가는 기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은 결국은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박도 없고요. 운 좋게 그냥 누가 와서 해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전문성을 쌓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은 그 어떤 좀 사기를 당하시거나 큰 돈 날리셔가지고 고생하시는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마케팅 관련된 공부가 좀 필요하시는데 책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저희가 많이 보는 책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한번 쭉 보시면은 전반적인 틀들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건데요. 아까 위쪽에 질문 한 분 주신 분이 있으신데 그 제가 있던 그 다음 자회사에서 어떤 마케팅을 했는지를 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때 제가 주로 많이 했던 마케팅 툴들은 아무래도 다음의 자회사다 보니까 그 다음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리스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서 검색했을 때 그 지도 위에 이제 상위 노출시키는 그 이제 로컬리스트라고 하는 광고를 좀 많이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드뷰 쪽에 매장 안에까지 볼 수 있는 스토어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도 이제 담당해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다음 메인에 소셜 쇼핑이라고 하는 그 제품 판매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품 소싱하고 마케팅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음에 있을 때는 다음 거를 좀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또 질문이 따로 아직 있으시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너무 강요드리는 것 같아서 아마 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뭐 추후에라도 그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주최 측에 문의하셔가지고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편하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그 필요한 부분들 답변 드리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마케팅이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쨌든 실무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중에 대표님들께 조금 와닿으신 부분들만 잘 적용해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창업 준비 중이시거나 하시는 사업들 마케팅을 통해서 잘 되시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맡은 교육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